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이 아파요. 흉통의 접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제를 왜 이렇게 접근이라고 잡았냐면요. 이렇게 가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좀 일부 환자분들은 가슴이 아파서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료하고 싶죠.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치료를 하고 싶은데요. 의학에서는 바로 치료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왜 가슴이 아픈가? 왜 가슴이 아픈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흉통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느 장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입니다. 예. 가슴 안에는 무슨 장기가 있죠? 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심장, 그리고 폐, 그리고 이제 식도. 이제 중요한 건데 좀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대혈관입니다. 대혈관. 예, 큰 동맥과 정맥. 이게 이제 다 가슴 안에 있어요. 물론 뭐 복부 대동맥도 있지만 그건 복부에 있는 대혈관이지만 가슴 안에는 정말 중요한 그런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심장이랑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피, 그건 이제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 그거는 대동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장에 가까이 있는 그런 혈관은 대혈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아픈지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가능한 어떤 원인 중에서 이제 이건 되게 많아요. 이걸 다 합쳐보면 막 한 50가지 넘을 거예요. 제가 이건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치명적인, 혹은 위험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당장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알아야 된다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원인. 그러니까 조금 놔둬도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진단하고 치료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병들도 있는 반면 당장 뭔가 응급실에 가거나 해야 되는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가지 정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 관상동맥이 급성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2가지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불안정성 협심증하고요, 심근경색입니다. 네. 2개가 엄연히 다른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 박리. 대동맥이 죽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초응급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긴장성 기흉. 그러니까 이 폐를 싸고 있는 막에 공기가 들어차서 폐를 막 누르는 겁니다. 근데 폐만 눌러요? 대혈관도 누르고 뭐 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혈압이 떨어지고 빈맥이 생기고 이런 우리 몸의 바이탈 사인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식도에 생기는 거, 식도 파열. 식도 파열은요, 그러니까 술 먹고 아주 세게 막 너무 세게 구토를 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도가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되게 세게 막 구토를 했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보어하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식도 파열도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꼽는다면 폐색전증이에요. 폐색전증. 이건 뭐냐면은 이 폐로 가는 혈관. 폐로 가는 혈관은 폐동맥이라고 하죠. 이 폐동맥에 혈전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폐혈관을. 그럼 우리가 폐혈관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야 되겠죠, 폐로.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폐로 들어가는 어떤 혈관의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이것도 심각한 병이에요. 사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더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심낭압전이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긴장기흉이 이제 폐를 싸고 있는 막에 공기가 들어차가지고 폐를 누른다고 했죠. 심장을 싸고 있는 막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이 심장을 이렇게 막에 물이 차가지고 심장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심장으로 제대로 피가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겠죠.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6가지. 그러니까 사실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들이 가능합니다. 흉통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복통보다는 흉통을 훨씬 위험한 질환으로
위험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이런 치명적인 위험한 질환이 아닐까, 이걸 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자,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그 가슴 그냥 대충 두루뭉술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가 아픈지, 왼쪽 가슴이 아픈지, 오른쪽 가슴이 아픈지, 만약에 아프면은 어떻게 아픈지, 찌르듯이 아픈지, 조이듯이 아픈지, 누르듯이 아픈지, 타는 듯이 아픈지,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얼마나, 5분인지, 1초인지, 5분인지, 10분인지, 30분인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평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관련 증상은 없는지, 그러니까 뭐 호흡 곤란이 동반이 된다든지,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뭐 두근거림이 같이 있진 않는지, 아니면 뭐 실신했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오심이나 구토를 하진 않는지, 되게 많잖아요. 열난다든지, 오한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가슴 아픈 게 악화인자, 그러니까 뭘 했을 때 더 악화되는지, 운동을 했을 때 더 악화되냐, 밥을 먹었을 때 아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자세히 물어봐야 되고, 환자분들도 자세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보면 알아야지, 검사 피도 뽑고 다 했는데. 근데 사실 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문진을 통해서 알아보는 의사가 정말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종합병원에 있을 때 되게 이제 연세 드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별로 피 검사도 이렇게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가 좋지 않았었고, 영상도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엄청 꼼꼼하게 자세하게 하시고 그런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의사보다 더 오히려, 보통 연세 드신 의사분들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대충 그냥 묻고 이렇게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교수님은 아주 꼼꼼하게, 전공의보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교수님이 계셨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게 80% 이상 맞았습니다. 80% 이상. 제가 95% 이상 맞았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80% 이상은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의사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실력이 없구만, 뭐 이렇게 뭐 꼬치꼬치 캐물어 그러는데, 이걸 자세히 대답해 주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좀 잘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럼 이게 어떨 때 이제 위험하냐? 위험한 양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위험한 거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abnormal vital sign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징후, 의사가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생명 징후, 맥박, 혈압, 호흡수, 이런 거예요. 체온,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런 게 뭔가 무너지면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 바이탈 사인이 무너지면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좀 혼탁해진다든지, 사람이 좀 창백하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뭔가 혈액이 관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피가 잘 장기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징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중에서는요, 저는 호흡 곤란이나 구토 봅니다. 구토. 오심은 아닌 것 같아요. 구역질을 나는 건 좀 약간 그런데, 구토를 한다, 토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 물론 뭐 다른 거 많이 같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구토가 있는 흉통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잡음. 그러니까 청진을 해봤는데 뭔가 들린다. 근데 이건 청진해봐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예, 사실 산소 포화도는 제5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거는 사실 기술의 어떤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원리가 되게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측정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양쪽 맥입니다. 양쪽의 맥. 그러니까 맥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뭔가 양쪽이 틀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얼럿하게 봐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문진해가지고 열심히 문진하고 이런 사인들 봐가지고 뭔가 위험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대충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 검사해야 되겠죠. 무슨 검사나요? 예, 기본적인 겁니다. 엑스레이, 그 다음에 심전도, EKG,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의심 질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제가 뭐 한 50가지도 넘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뭐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인 원인 질환 혹은 뭐 의심되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나머지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뭐 CT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뭐 운동, 트레드밀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 부정맥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 식도 검사를 내시경을 할 수도 있겠고 너무 다양해서 이거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치료, 가슴이 아파요 치료는 원인 질환, 의심되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의학에서는 치료는 어때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비슷한 얘기 협심증이라는 주제 국한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런 국한적인 얘기가 아니라 흉통이라는 어떤 증상. 저는 증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 중에서도 증상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어떤 몸의 신호입니다. 신호. 예. 그러니까 이 증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의사들은. 예. 근데 이 증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알 수 있냐면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을 짐작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치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연결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슴이 아파요. 흉통의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